안녕하세요. 해광천년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니 어느새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사랑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사주와 손금에서 사랑의 표시가 어떻게 재현되어 있는지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사랑에는 플라토닉 러브와 로맨틱 러브가 있습니다. 플라토닉은 정신을 추구하는 정신적 사랑, 그리고 로맨틱 러브는 정신에서 더 나아간 육체적 사랑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플라토닉에서 전개되다가 나중에는 로맨틱으로 가죠. 그렇게 돼야 완전한 하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성립과 이별의 표시가 사주 원국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주는 여기서부터 연, 월, 일, 시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그리고 일간인 여기가 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배우자궁입니다. 시지인 여기는 자식궁이면서 생식력을 나타내는 생식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궁과 자식궁이 좋으면 자식관계 내지는 자식운이 좋게 재현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천간 10자와 지지 12자, 그러니까 천간 지지 22자끼리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 글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파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있겠죠. 그것이 천간에서는 괴수입니다. 이것이 지지로 내려가면 자수가 되죠. 이러한 괴수를 통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기운이 을목입니다. 이것을 지지로 내리면 묘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끼리 자묘형이 되면 사랑, 외도, 색정 이러한 물상이 재현됩니다. 그러니까 계묘년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해이다. 그러한 을목이 병화를 보면 화사한 꽃을 피워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을목이 무토를 보면 이 무토의 땅에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계수, 을목, 병화, 무토 이러한 글자가 조합되면 사랑, 연애 이러한 생기발랄한 기운이 발동됩니다. 그러면은 어린 나이에 일찍 이성의 눈을 떠서 비정상적으로 사랑에 빠진 사주 예문 몇 개를 들어보겠습니다. 계묘, 계해, 기사, 을축의 여자 사주입니다. 기토, 여명에게 관살인 목이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살이 묘목, 그리고 해중 간목, 그리고 을목 3개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연월에서 재와 관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찌감치 이성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시지에 있는 축토는 여명사주에서 주로 생식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을축대운 신유년에 생식기를 상징하는 유금이 나타나면서 남자를 상징하는 묘목과 묘유충을 하죠. 그리고 원국과 사유축, 삼합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 삼합이 사해충으로 깨집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이른 나이에 순정을 바치게 됩니다. 자, 이 사주 원국에서 이 묘목이 1번 남자입니다. 근데 너무 멀리 있죠. 이른 나이에 스쳐가는 남자. 그리고 월지 암장되어 있는 이 간목은 일지궁과 사해충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인연이 짧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희주에 있는 을축의 남자를 만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사유축 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이 세 번째 남자와 인연이 깊어집니다. 자, 여기서 팔팔한 사랑의 기운을 나타내는 목, 이것이 이렇게 3개씩이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색욕이 강합니다. 이 사주 또한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눈을 뜬 어떤 여성의 사주입니다. 경호, 이모, 을사, 기묘. 자, 여기서 보면 을목에
묘목, 즉 록이 생식궁인 희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깔고 있는 상관 사화, 그리고 옆에 식신들이 이렇게 질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목과 식상인 화들이 하나의 체를 이룹니다. 이렇게 체, 그러니까 하나의 몸이란 뜻입니다. 자, 이것이 체와 체끼리 이렇게 묘파를 하죠. 이렇게 여명사주에서 록이 파를 당하면 이성에게 몸을 망가뜨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궁이 화로 되어 있죠. 사화, 오화, 오화, 궁이 3개나 됩니다. 이렇게 궁이 여러 개 나타나면 일단 결혼에 불미합니다. 그런데 남편성을 나타나는 경금이 연주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을경합을 하죠. 그런데 나로부터 너무 멀리 있습니다. 나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남자다. 그리고 을목이 사화를 향해서 이렇게 뻗어가려 하는데 을사가 좋아하는 주변 환경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사화는 강력한 오화의 세력에 의해서 기운이 쪼그라듭니다. 자, 이렇게 여명사주에 록이 파를 당하는 경우, 이러한 사주는 이성을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손금으로 넘어가서 사랑의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선을 봐야 합니다. 감정선은 주요 3대 손금 중에서 맨 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감정선은 감수성, 성격, 대인관계, 감정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자기 위주로 끌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해와 배려심이 강한지, 감정 기복이 심한지, 감정이 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지, 다시 말해서 감정선을 보면 사랑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선이 깊고 선명하고 강하게 발달되어 있으면 정이 많고 열정이 강하다, 관대하다, 사랑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다, 심신이 안정되어 있어서 인간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감정선이 흐리멍텅하고 약하다면 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선을 볼 때는 길이가 긴지 짧은지,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떠한지, 그 손에 나타나는 문양들이 어떠한 표시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자, 감정선의 길이는 이렇게 검지와 중지 사이까지의 길이가 정상적인 길이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사람이 친절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선이 중지까지밖에 못 미친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짧은 선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해심이 없는 피곤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감정선의 길이가 이렇게 검지까지 길게 발달되어 있으면 이러한 사람은 사랑을 헌신적으로 합니다. 올인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이 선이 너무 길어서 손바닥 끝까지 관통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배욕이 상당히 강합니다. 너무 강해서 깨지기가 쉽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좋은 점으로는 충성심이 강하다, 초지일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선의 모양입니다. 자, 모양에는 직선형과 곡선형이 있습니다. 직선형 감정선은 이런 것이 되겠죠. 감정이 굉장히 직선적이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냉정하다. 감정 표현 방식이 냉정하니까 인간미는 없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감정보다는 이성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형 감정선은 감정이 유연하다, 감정 표현 방식이 부드럽다, 인간지향적이다, 열정과 로맨스를 중시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펼쳐나간다. 그러니까 배려심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감정선이 이렇게 가다가 중지 쪽으로 가파르게 상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소심하고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서 사랑이 확 타올랐다가 확 꺼지는 사람. 한마디로 애정의 지속성이 약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사랑보다 육체적인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정선이 이렇게 가다가 끝에서 하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마음속이 어둡습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을 당하고 상처받기 쉽다. 감정이 우울함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스스로 멘탈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가끔씩 이러한 이중감정선을 보게 됩니다. 감정선이 두 개다 한다는 것은 심장이 두 개다. 마음을 두 가지로 쓴다. 그래서 애정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차이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애정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선에 이렇게 살짝 뻗어나가는 미세한 지점들, 이러한 선이 있으면 사랑에 희생적이다. 애교가 많고 사교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사근사근한 스타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선 끝에 이렇게 미세한 선들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교류하는 사람, 따라서 바람둥이 기질이 강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주와 손금에 나타나는 사랑의 행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